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거리에는 따뜻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며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부엌에서는 윤지아가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서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지아의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하루를 밝게 비춰주었다. 응, 잘 잤어. 오늘도 아침 준비하느라 고생했네. 민주는 다가가 지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민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죠? 늦지 않게 나가야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네, 기다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서둘러 준비를 마친 뒤 출근길에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도로에 나서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았다. 네,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 긴급 소집입니다. 국경 근처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즘 들어 국경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고 그 뒤에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랐다. 출발하기 전 그는 다시 전화를 들어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급한 출장이 생겨서 국경 근처로 가야 할 것 같아. 며칠 걸릴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언제나 이해심이 깊고 그의 일에 대해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있었기에 민주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고마워. 다녀와서 맛있는 저녁 먹자. 네, 꼭 약속 지켜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를 출발시켰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임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아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국경 근처에 도착한 민주는 동료들과 합류했다. 그곳은 서울의 복잡함과는 다른 조용하고 쓸쓸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 사이로 작은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은 낯선 일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기가 문제의 마을입니다. 최근에 실종된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죠. 동료의 설명을 들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건물들과 조용한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먼저 탐문을 시작하죠.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옮기며 작은 한약방 앞에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약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지아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다. 민주는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윤지아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지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저, 혹시 윤지아 씨 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윤지아요? 들어본 적 없네요. 왜 그러시죠? 그녀의 태연한 대답에 민주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직업적 본능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한약방 주인이 아니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오시겠어요? 밖에 바람이 차네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한약 냄새가 진하게 퍼진 작은 공간, 벽에는 약초가 걸려 있었고 나무 선반에는 각종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민준을 향해 물었다. 경찰이시죠?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역상이거나 여행자예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서울 말씨를 쓰는 남자는 흔치 않죠.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허리춤에 살짝 보이는 수갑을 가리켰다. 그건 아무나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민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지수입니다. 여기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지수.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윤지아, 윤지수.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지수 씨, 이곳에 오래 사셨나요? 지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죠.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힘드셨겠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며 사니까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다급하게 외쳤다. 불이야, 불이야. 지수와 민주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밖으로 나가자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갔다.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요. 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경찰이었네. 그날 이후 민주는 지수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다. 마을 조사를 다니면서 그녀의 한약방에 들르는 일이 많아졌고 지수는 언제나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오늘은 다치지 않았나요? 네, 덕분에 무사합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민주는 점점 지수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와 너무도 닮은 외모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민주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수 씨, 혹시 윤지아라는 사람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지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지수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지아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가 느껴졌다. 여보, 괜찮아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지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주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수를 찾아갔다. 한약방 문을 열자 지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떠나시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수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지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민주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한약방의 작은 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아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그러나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성을 기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범죄 수사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회의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지우지 못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윤지수였다. 그녀의 얼굴은 윤지아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지아가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라면 지수는 차갑지만 강인한 바람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지수의 웃음소리와 한약방에서 마셨던 따뜻한 차의 향기가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도 그의 머릿속에서 지수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가기로. 3개월 후 국경 근처의 한약방.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길가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민주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그 길을 걸었다.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윤지수의 한약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민준 씨, 다시 오셨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지수는 그를 한약방 안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점점 더 지수에게 빠져들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이 그를 매료시켰다. 민주는 서울의 바쁜 일상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을 느꼈다. 몇 달 후, 민주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경 근처로 자주 내려왔다. 처음에는 업무를 핑계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적은 분명해졌다. 그는 지수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둘은 함께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한약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온 경찰이랑 지수 씨랑 사귀는 거 아니야? 매주 같이 장을 보던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지수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내가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맞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기 오면 모든 걸 잊게 돼요. 지수 씨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눈발이 흩날리는 마을의 작은 한약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수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지수는 손을 떨며 민준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민준 씨, 나 임신했어요. 민준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비밀 결혼식. 지수의 임신 소식에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태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작은 마을 교회에서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누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민준 씨, 아니, 이제 태수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다.
민준. 아니, 이제 태수로 불리게 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했다. 서울에서는 윤지아의 남편 김민준으로, 국경 마을에서는 한태수로.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 그리고 두 명의 아내. 민준의 비밀스러운 결혼 생활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두 삶이 곧 하나로 엮이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창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윤지아는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창가에 앉아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집을 비웠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남편의 직업이 경찰이기에 바쁜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재가 길어졌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옷에 묻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 셔츠에 남은 희미한 립스틱 자국, 그리고 메모장에 적혀있던 한태수라는 이름.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다. 경찰 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지아는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지수 만남, 국경 근처 한약방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지수, 국경 근처? 지아는 의아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민주는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도 국경 근처였다. 지아는 그를 배웅하며 물었다. 여보, 국경 근처에는 무슨 일이 그렇게 자주 생겨요? 민주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 인신매매 사건이 많아서 그래. 그쪽에서 단서를 찾고 있거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아의 결심. 지아는 결국 결심했다. 민준이 떠난 그 주말,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국경 근처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한적하고 조용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길거리에 사람도 드물었다. 한약방이라. 지아는 메모장에 적힌 정보를 되새기며 거리를 걸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드디어 한약방을 발견했다. 윤지수 한약방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이 울렸고 따뜻한 약초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어서 오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듯했다. 누구세요? 지아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닮아 있었다. 지수 역시 놀란 듯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렸다. 누구신가요?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제 남편이 여기서 한약방을 자주 찾는다고 해서. 지수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분의 부인이시군요. 들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지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분이 여기 자주 오나요? 지수는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다. 네, 종종 오세요. 사업일로 바쁘시지만 시간 날 때마다 들르곤 하죠. 지아는 차가운 손을 꼭 쥐었다. 사업이라고요? 지수는 차를 지아 앞에 내놓으며 웃음을 지었다. 네, 한태수 사장님이시잖아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세요. 지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태수, 민주는 경찰이었다. 사업가가 아닌데 혹시 한태수 씨가 여기 오면
저를 만났다고 전하지 말아주세요. 지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요. 지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지아의 충격적인 발견. 한약방을 나선 지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한태수라는 이름, 사업가라는 신분, 그리고 윤지수라는 여인.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지아는 버스에 올라타며 민준의 메모장에 적혀있던 한태수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메모장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지아는 인터넷을 통해 한태수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가 국경 근처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재건 프로젝트에도 후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민준이었다. 같은 얼굴, 같은 체격, 같은 미소. 단지 이름만이 달랐다. 지아는 컴퓨터 앞에서 손을 떨며 입을 틀어막았다. 민준이 그녀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출장 문제가 아니었다. 오빠,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지아는 무너져 내렸다. 윤지아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 며칠간 혼란에 빠졌다. 남편 김민준, 아니 한태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국경 근처에서 또 다른 여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그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수의 모습이 지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아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지아의 눈에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국경 근처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지아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녀는 민준이 떠난 뒤 서둘러 짐을 챙겼다. 얇은 외투와 지갑,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자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다. 낡은 건물들과 텅 빈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는 몇몇 사람들. 지아는 기억을 더듬어 며칠 전 방문했던 한약방을 찾기 시작했다. 윤지수 한약방. 마침내 간판을 발견한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딸랑 하고 문이 열리며 약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지난번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문 너머로 윤지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아를 보자마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군요. 또 오셨네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다. 네, 저번에 급하게 가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오늘은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민준, 아니, 한태수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둘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뭐지? 지아는 차를 준비하러 간 지수를 잠시 바라본 후 사진을 손에 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만지며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았다. 사진이요? 아,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 씨가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줬거든요.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태수 씨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제 남편이에요. 아, 혹시 모르셨나요? 남편. 그 단어가 지아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쳤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꼭 쥐었다. 아, 그렇군요. 결혼하셨나 봐요. 지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요. 태수 씨가 사업 때문에 서울과 여기를 오가느라 자주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정한 분이시네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쓸려 들어왔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방문객을 맞이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민준, 아니, 한태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었다. 지아, 여기, 어떻게? 지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술을 떨었다. 아니, 그게, 설명할 수 있어. 들어봐. 그러나 지아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수 씨, 제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지수는 그제야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그럴 리가.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윤지아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내가 언니라고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윤지아와 윤지수는 쌍둥이 자매였다. 어릴 적 실종된 줄만 알았던 지수는 국경 근처에서 살아남아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 아니, 태수는 두 자매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이 순간 모두의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언니가 있었단 말이야.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윤지아는 눈물을 삼키며 민준과 윤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지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지수 씨.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지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라고 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내가 어릴 적 실종된 내 동생, 윤지수야.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여기서 혼자 컸어요. 어릴 적 기억도 전혀 없고.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내가 6살, 내가 5살이었어. 가족 여행을 가던 길에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넌 실종됐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아니야. 부모님은 너를 찾으려고 몇 년간 온 나라를 돌아다니셨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단지도 뿌렸어.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결국 지수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나는 여기서 혼자 컸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다니고 도망치듯 살아왔어요. 어릴 적 기억은 흐릿하지만 늘 누군가가 날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아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우리 가족은 너를 잊은 적 없어. 난 매일 밤 기도했어. 내가 살아있기를.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했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수의 과거. 지수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낯선 방이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어둡고 냉랭했다.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은 상냥하지 않았다. 거기서 나는 매일 약초를 다듬고 약을 만들며 일했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매를 맞았고 잘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어요. 지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너무 끔찍해. 지수는 쓰게 웃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어서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초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피해 이곳에 정착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녀의 눈빛이 민준에게 향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태수 씨였어요. 지아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언제부터였어?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1년 전. 그때 국경 근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우연히 지수를 만났어. 처음엔 몰랐어.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전혀 다른 분위기였으니까. 지아는 눈을 감았다. 믿을 수 없었다.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동생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몰랐어요. 태수 씨가 유부남인 줄도,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그는 늘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나는 그를 믿었어요. 지아는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물었다. 그럼 둘이 결혼한 건 사실이야? 지수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 말에 지아는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주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둘 다 사랑했어. 지아, 너는 나에게 따뜻한 집과 같은 존재였고, 지수는 나에게 희망이었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하지 마. 그냥 인정해. 당신은 두 사람을 속였고, 두 가정을 동시에 만들었어. 그게 사랑이야? 지수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며 참아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아의 질문에 민주는 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생각 없어요. 내가 이제 겨우 찾은 행복이니까. 언니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쉽게 놓을 수 없어요. 지아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너.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싸울 거예요. 내가 지켜왔던 삶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아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 아이? 너 임신했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수 씨의 아이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줄 거예요.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을 거니까.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의 눈빛이 엇갈렸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윤지아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 민준이 두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동생이 윤지수라는 사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듯 아팠다. 하지만 슬픔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만 상처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지수와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 지아는 차가운 손을 꼭 쥐며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지아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지아, 괜찮아? 지아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아는 그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끝날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야. 민주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아, 나 정말 너를 사랑해.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지아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실수라니. 오빠는 한태수라는 이름으로 그녀와 결혼까지 했어. 그게 실수야? 아이까지 가지면서?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이라도 선택해. 나와 함께 할지, 아니면 윤지수와 함께 할지.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아, 그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또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윤지수였다. 지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와 민준의 옆에 섰다. 언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아는 지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여길 왜 왔니? 지수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왜 오빠를 뺏으려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오빠는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아이도 생겼으니까. 지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이,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지수는 지아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냈다. 가정. 언니가 정말 그걸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다른 여자를 찾았겠어요? 언니가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에 지아의 손이 떨렸다. 그게 내가 할 소리니?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놓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빼앗다니요? 오빠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강제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빠가 나를 원했으니까 나와 결혼한 거예요.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아는 눈물을 삼키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마지막으로 묻겠어. 나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지수와 함께 할 거야?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수와 함께 하겠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구나.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오빠는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언니도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어. 난 이제 포기할게. 대신.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내 자리를 가져갔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난 절대 너희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오빠와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겨요. 지아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마.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흐르며 얼어붙을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지아의 발걸음이 멀어지며 카페 안에 남은 민준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고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이제 우린 행복해질 수 있죠?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윤지아는 혼자서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민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일, 그가 앉던 소파,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장까지. 모든 것이 지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지아는 결심했다.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들이 만든 거짓된 행복을 깨부수겠다고. 며칠 후 지아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위아한 듯 물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배우자의 이중생활과 불법 혼인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불법 혼인이라니요?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한태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지아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다. 윤지수와 민준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한약방에서 찍힌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불법 혼인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아는 눈을 반짝였다. 네,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가능한 한 그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윤지수의 한약방. 그날 오후 지수는 약재를 정리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민준과의 관계가 공식화된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랑이 이제는 드러났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약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돌아섰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 하지만 그녀의 말은 도중에 끊겼다. 문 앞에는 윤지아가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언니. 지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약이라도 필요하세요? 지아는 천천히 다가와 가게 한가운데에 섰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니?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빼앗다니요? 언니가 못 지킨 걸 내가 지킨 것뿐이에요. 오빠는 나를 택했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지아는 손에 든 봉투를 꺼내 지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장과 불법 혼인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있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지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거야. 오빠가 이미 나와 법적 부부였다는 걸 숨기고 가짜 이름으로 결혼했으니까. 이제 법이 너희 둘을 심판할 거야. 지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말도 안 돼.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오빠가 나를 선택했는데. 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내가 꾸며낸 환상일 뿐이야. 민주는 나와 혼인 관계가 이어져 있었고 내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야. 이제 법정에서 두 사람 모두 심판받게 될 거야.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 쥔 고소장은 마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안 돼, 안 돼. 오빠가. 지아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지아는 한약방을 떠났다. 문이 닫히며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지수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민준의 반응. 몇 시간 후 민준은 지수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한약방으로 달려왔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고 민준이 오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언니가 우리를 고소했어. 민준은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떡해. 오빠. 나 이제 어떡해.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막을게. 절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아의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지아가 보낸 고소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준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 그가 선택한 길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일정을 통보받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지아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의 이중생활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윤지수는 불안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언니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겠냐고. 민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의 팔을 흔들었다. 오빠, 지금이라도 가서 언니를 설득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민준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지수야. 지아는 결심했어. 더 이상 내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겠어. 언니가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주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니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나도 똑같이 대응할 거야. 언니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윤지수의 계획. 그날 밤, 지수는 몰래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들어섰다. 도착한 곳은 한복판에 위치한 개인 탐정 사무소였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탐정은 지수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으시죠? 지수는 가방에서 윤지아의 사진을 꺼내 탐정에게 건넸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과거를 모두 조사해 주세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전부요. 탐정은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 비용이 꽤 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세요.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 일주일 뒤 지수는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서류를 손에 든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맞이했다. 정말로 이걸 보시겠습니까? 지수는 답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 다 말해주세요. 탐정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씨의 어린 시절을 조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큰 사고를 당했죠. 그 사고로 동생이 실종되었고 이후로 가족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간 수색을 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동생이 바로 저니까요. 탐정은 심각한 얼굴로 덧붙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지아 씨의 부모님은 그 사고가 있기 전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망하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지수 씨, 당신이 실종된 그날,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부모님이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시 지역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입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불임으로 아이를 원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집안과 윤지아 씨의 부모님이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그 집안에 새로운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부모님이 날 팔았다는 거예요? 탐정은 고개를 숙였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을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 내가 버려졌단 말이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고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믿어왔는데 실은 부모가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복수의 불씨가 피어오르다. 지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래서 나만 버려졌구나. 언니는 따뜻한 집에서 자라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나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았어.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내게서 빼앗긴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언니가 누려온 행복,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아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아는 누군가의 전화로 잠에서 깼다. 여보세요? 윤지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숨겨온 비밀 말이에요. 지아는 당황했다. 누구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전화는 끊어졌고 그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진짜인지. 지아는 점점 불안해졌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겨울의 끝자락,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다. 윤지아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준과 윤지수를 마지막으로 마주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협박 전화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내용은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다. 당신의 가족이 숨겨온 비밀, 이제 모두 드러날 거예요. 윤지수만 불행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아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평생 숨겨온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약속 장소, 한강변의 작은 카페. 지아가 도착했을 때 민준과 지수는 이미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왔군요. 지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왔어요. 이제 끝내죠.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어.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민준은 고개를 떨구며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아야, 미안해. 하지만 난 지수를 선택하겠어.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정말 그게 내 결정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수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지수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이건 뭐죠? 지수가 묻자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지수,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진실,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지수는 당황한 얼굴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내가 사고로 실종된 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너를 사고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를 팔았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있었던 그날 부모님은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너를 돈으로 넘긴 거야. 그게 진실이야. 지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당시의 신문기사, 그리고 입양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지아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당한 고통이 모두 우리 부모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거야. 난 그 사실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정말 버려졌던 거야.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한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수의 분노와 폭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래. 그래서 난 혼자였구나. 그래서 그토록 고통받았구나. 근데 넌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지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넌 내 자리를 빼앗았어. 내 가족, 내 행복, 내 모든 걸 빼앗았다고. 그녀의 손이 떨렸고 그 눈에는 미친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너와 부모님이 누려온 그 행복, 내가 뺏어올 거야.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나가듯 카페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고 민준과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경고. 지아는 한숨을 내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지? 내가 만든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민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몫이니까. 하지만 기억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녀는 그렇게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카페 문이 닫히며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렸고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복수는 시작되었다.